생각해보자. 여기에 한 김치찌개집이 있는데 장사가 잘 안 되고 있어. 그럼 김치찌개집 사장님은 가장 먼저 무엇을 고민해야 할까? 당연히 김치찌개겠지. 어, 김치찌개가 맛이 없나? 고객들이 왜 선호하지 않는 걸까? 물론 고려해야 할 다른 요소들도 많이 있겠지만 사장이 자신이 판매하는 것의 핵심 가치를 빼고 다른 요소들만 생각한다면 그건 정말 이상하지 않겠어? 기업의 제일 목표는 생존이어야 됩니다. 오직 기업의 본질로서 생존 그 자체에만 집중하려 했습니다. 장기 비전을 가지고 성장해가는 생존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012년 도산을 앞두고 가슴에 새긴 이 해답은 이후 제가 가본 적 없는 길을 택할 때마다 나침반이 되어 저를 오늘로 이끌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단지 그가 도산 위기에서 생존과 성장만을 고민했다는 게 아니야. 그의 연설 그 어디에도 아티스트와 그들이 만들어내는 예술적 가치에 대한 고민은 없었다는 거지. 장사가 안 되는 김치찌개집 사장님이 김치찌개와 상관없이 그냥 우리 가게는 살아남아야 한다고만 하고 있는 거야. 김치찌개와는 상관없이 가게 규모를 확장하고 매장을 늘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이게 문제인 이유는 김치찌개의 맛은 김치가 결정하고 김치가 최고의 맛을 내기 위해서는 최적화된 환경과 관리가 필요한데 이 가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장님은 김치 관리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고 이는 김치가 본래 가지고 있던 본연의 맛까지 잃어버리게 만들기 때문이야. 그는 처음부터 그랬어. 굉장히 잘은 안 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어. 그때 저 노래로 어떤 여파를 미쳤는데 저 가수가 그 다음은 뭘 해야 되지? 이런 쪽 비즈니스맨인가요? 그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음악도 아티스트도 아닌 자신이 이 아티스트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 그가 하이브라는 대형 엔터 회사의 수장이 되었어.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에그타르트집 사장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 국내 최대 엔터 회사의 리더가 되었을 때 일어나는 일. 대한민국 K라는 동네가 있어. 이곳은 특별한 황금닭들이 살고 있는 곳이야. 일반적인 닭들과는 달리 고유의 빛과 향과 풍미를 가진 황금알을 낳지. 그런데 누군가가 이 황금알을 가지고 에그타르트를 만들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닭장 같은 시스템을 만들고서 병아리들을 길렀고 이들이 닭이 되어 낳은 황금알로 에그타르트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어. 황금알이 가진 고유의 맛과 풍미는 특별한 에그타르트의 완성을 가능하게 했고 K 에그타르트는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기 시작했어. 여기서 황금알을 낳는 닭들, 이건 한국인이 가진 예술성을 의미해. 세계에서 K-팝과 한류의 성공 비결을 궁금해하는데 답은 간단해. 그냥 그게 한국이 잘하는 거라서야. 개인차는 물론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잘 먹고 잘 노는 센스가 있어. 분야를 넘어서는 창의적인 활용 능력도 뛰어나고 또 대충은 못하고 끝장을 보는 완벽주의가 있어서 이게 예술 분야에 접목되니까 궁극의 경지에 이른 콘텐츠들이 나와. 그냥 우리 원래 놀던 방식인데 먹던 음식인데 해외에서 빵빵 터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똑같은 걸 하더라도 한류 열풍이 일어나는 비결이 여기에 있어. 그렇게 더 많은 에그타르트 공장들 가게들이 생겨서 병아리들을 모집하기 시작했고 많은 병아리들이 K 에그타르트를 만드는 멋진 닭이 되는 꿈을 안고 지원을 했어. 그렇게 수많은 경쟁을 뚫고 선발된 닭들은 좁은 닭장 시스템에 갇혀서 가족도 친구들도 만나지 못한 채 알을 잘 낳기 위해서 수년간 혹독한 훈련을 받아야 했고 닭들은 그 가혹한 환경을 견디느라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은 아픔에 시달리기도 했어. 하지만 닭장 같은 시스템을 구축한 비용을 전부 병아리들에게 빚으로 돌렸기 때문에 닭이 되어서도 그것을 다 갚을 때까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알을 낳아야만 했고 그래서 그들은 마음대로 그 닭장을 떠날 수도 없었어. 그리고 닭들은 수많은 경쟁을 통해 겨우 들어간 그 닭장 같은 시스템이라도 아니면 에그타르트 만드는 꿈을 더 이상 이룰 수 없을 거라고 느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쉽게 그곳을 떠날 수 없었지. K 에그타르트는 계속해서 세계적으로 잘 팔렸어. 농장 주인들은 자신들이 구축한 효율적인 닭장 시스템 덕분이라고 착각했지만 진짜 이유는 황금닭들의 황금알의 가치 그 자체가 독보적이었기 때문이야. 그리고 오늘날까지 여전히 수많은 닭들의 희생 속에 K 에그타르트가 만들어지고 있어. 그런데 여기에 한 에그타르트 장인이 있었어. 가장 큰 에그타르트 가게 중 하나에서 여러 종류의 에그타르트를 만들었는데 그가 만드는 에그타르트마다 대박이 나곤 했지. 어느 날부터 장인은 자신만의 에그타르트 브랜드를 만들 꿈을 꾸기 시작해. 그 특별한 에그타르트에 들어갈 최적의 최고의 황금알을 얻기 위해 직접 황금닭들을 기르기로 결심하고 기존에 일하던 에그타르트 공장을 나오지. 장인은 이런 생각을 했어. 이 닭장 시스템이 정말로 최고의 황금알을 얻는 효율적인 방식이 맞는가? 자유롭고 행복하게 건강하게 성장한 닭들이 더 뛰어난 가치의 황금알을 낳지 않을까? 그는 고심해서 병아리 5마리를 선발했고 이들을 닭장 시스템이 아닌 가장 좋은 초원에 데려가서 자유롭게 풀어놓고 그때그때 꼭 필요한 영양소를 제공하면서 적절한 훈련을 시키면서 사랑으로 길렀어. 더 특별한 점은 주는 대로 모이를 먹으면서 시키는 대로 알을 낳아야만 한다고 가르치지 않고 병아리들에게 에그타르트를 만들 황금알의 부모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줬다는 거야.
또 장차 어떤 황금알을 낳고 싶은지, 그래서 앞으로 어떤 에그타르트를 만들어 나갈 것인지 그 비전을 함께 했어. 그러자 병아리들도 더 열심히, 아무리 힘든 훈련들도 행복하게 소화해내며 성장했고, 그렇게 뛰어난 장인과 닭들이 함께 만든 K 에그타르트는 2년 만에 초대박을 쳤지. 특히 이 장인이 더 특별한 이유는 보통 에그타르트의 장인이라 하더라도 병아리 기르기나 양계장 경영까지 모두 잘하기는 쉽지 않은데 그는 그랬거든. 이전에도 닭들을 아끼던 양심 있는 농장 관리인들도 물론 있었지만 에그타르트 만드는 실력에 받쳐주지 않거나 또 K 에그타르트 시장이 커지면서 함께 성장한 세력들이 대형 공장들과 담합을 이뤄서 닭을 기르는 사료와 그릇의 모양, 닭장을 만드는 재료에서부터 배송 등에 이르기까지 자신들을 거쳐야만 에그타르트 생산이 가능하도록 힘을 행사했기 때문에 그 시스템에서 벗어나는 경영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았거든. 그러나 오직 요리 실력과 황금알의 가치만으로 승부하는 에그타르트를 만들어보고 싶었던 이 장인의 도전 정신은 그 진심 어린 비전에 공감하는 재능 있는 황금닭들과 함께 K 에그타르트계의 건강한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었던 거야. 문제는 그 장인을 고용한 사장이 바로 도산의 위기에서 생존과 성장만을 고민하던 김치찌개집 사장이었던 거. 도산위기 때 키우던 닭들이 알고 보니 슈퍼 울트라 황금 닭이었기 때문에 그는 도산위기에서 벗어나 국내 최대의 양계장을 건설할 수 있었지만 여전히 진짜 중요한 가치를 볼 줄 몰랐기 때문에 병아리들을 소중히 잘 기르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닭들을 이용해서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을지만을 고민했고, 양계장을 닭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려는 게 아니라 그저 더 있어 보이게, 으리으리해 보이게 만드는 데만 집중했어. 이렇게 핵심 가치에 소홀한 채 규모만 늘려나가니 경제 사정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고, 장인에게 약속한 대로 성과에 비례한 성과금도 주기 어려워졌지. 병아리들은 빚쟁이 구해서 제대로 정산을 안 해줘도 별 문제 없었지만 장인에게는 그렇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를 나쁜 사람으로 모함해서 쫓아내버려. 그리고 닭들을 다시 닭장 안에 가둬서 수익을 뽑아내려고 했지만 자유로운 풀밭에서의 행복한 성장을 경험한 닭들이 어떻게 예전의 닭장 안으로 돌아갈 수 있겠어. 장인을 만나기 전 닭장에서 사장이 자신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경험했고 그 닭장에서 자신들을 방치했던 것을 똑똑히 기억하는데 어떻게 돌아가겠냐고. 뉴진스 멤버들은 그 자리에서 아티스트 활동을 그만두게 되는 일이 생기더라도 절대로 미니진 대표가 없는 하이브의 어두어로는 돌아가지 않을 거야. 그래, 이번 가처분 소송에서 뉴진스가 완패했어. 근데 이건 김앤장 정관예우 변호사들과의 법리적 전략 싸움에서 진 거고 또는 법조계와 여론을 움직이는 힘에서 밀린 거지. 그렇다고 해서 이 본질이 달라지진 않아. 내가 뉴진스와 민 대표가 이뤄가려고 하는 음악적 비전과 그 행보를 지지하는 이유는 첫째로 음악적으로 봤을 때 뉴진스의 음악이 세계 시장에서 K-팝의 이전과는 다른 새롭고 가치 있는 변화를 실제로 만들어내고 있었기 때문이고, 둘째로 경영적으로 봤을 때 민 대표의 체제는 아티스트에게 지나치게 불리한 구조로 되어 있는 K-팝 산업에서 아티스트들의 주체성을 존중하고 제대로 대우하면서도 높은 경영적 성과를 올리는 의미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보여줬기 때문이야. 이는 K-팝 산업의 건강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들이 그 도전을 끝까지 이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 2002년 월드컵의 기적은 그 자체로도 대단하지만 그것을 보고 자란 꿈나무들이 손흥민처럼 더욱더 세계적인 스타로 성장하게 만들었어. 마찬가지로 이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변화가 지금 당장 대단하지 않을 수 있더라도 그들이 일으킨 새로운 파장이 K-팝계의 좋은 미래를 만드는 물결이 될 거라고 믿어지거든. 다만 싸운다면 이기는 싸움을 해야 하니까 조심스럽지만 한 변호사의 조언대로 전략을 점검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 다음 편을 참고해줘. Even before debuting as New Jeans and through all of the time that we spent together with Minijin Tepinim, all of us felt that the music we wanted to make and the kind of world we wanted to build together, our vision, was similar in so many ways. With Minijin Tepinim, we were able to prepare each and every task with sincere hearts. And I believe it shows in our work. Putting our sincere effort into something is only possible because of the people that we're working with have trust in each other and have that same vision. Minijin Tepinim is not only the person that produces our music, but someone who makes New Jeans who we are. She discusses even the smallest details with us and explains them in ways that we can understand clearly. New Jeans has a distinct colour and tone, and this was created with Minijin Tepinim. She is integral to New Jeans' identity, and we all feel that she is irreplaceable.